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보여줘. 정말 그 정도인지.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형수님, 놀라셨죠?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여자들에게서 받아온 반응이었거든요.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두려움. 지연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감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김태준은 텅 빈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이 들려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남자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았죠. 5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태준은 6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당신 때문에 여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매번 아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25년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요. 태준은 평생 한 가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 하지만 그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던 것. 바로 자신의 물건이 평균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었죠. 젊었을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들도 놀라워했고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곤 했어요. 하지만 실제 관계를 가져보면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결국엔 고통스러워했죠. 미안해. 너무 아파서. 조금만. 천천히. 안 돼. 못하겠어. 25에 만난 첫 여자친구부터 30에 만난 수진까지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태준은 평생 조심스럽게 최대한 배려하며 관계를 가졌지만 소용없었어요. 특히 수진은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라던 그녀의 말은 5년도 못 가서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10년 차부터 수진은 관계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차에는 아예 방을 따로 쓰자고 했고 20년 차가 되자 완전히 단절됐죠. 5년 동안 태준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평생 저주였어. 태준은 중얼거리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게 타들어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죠. 태준아, 밥은 먹고 다니니? 형님 출장 가셨는데 집에 반찬 많아. 내일 점심 먹으러 올래? 마이너스 형수 지연. 태준은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형수 한지연. 형님 김태식의 부인이자 태준이 이혼 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어요. 형수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태준을 챙겨줬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명절 때는 혼자 있지 말고 오라며 연락하곤 했죠. 그 따뜻함이 태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네, 형수님. 내일 12시쯤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태준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을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정오 태주는 형수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태준아. 형수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한 미모였어요. 우아한 원피스 차림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인상적이었죠. 형수님, 안녕하세요. 태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자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형수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 혼자 살면서 제대로 먹고 다니겠어? 많이 먹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밥을 먹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태준아,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형수를 보니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형수님. 거짓말. 너 표정 보면 다 알아. 지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태준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는데 25년 만에 갑자기 이혼이라니. 형수님도 외로우시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태식은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해외 현장을 자주 다녔어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집에 있고 나머지는 출장이었죠. 응. 형님은 바쁘시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지연의 대답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22년 차 아이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그녀의 삶도 외로웠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연이 술 한 병을 가져왔어요. 낮부터 술이요? 일요일인데 뭐. 너도 한 잔해. 잔을 부딪히고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한데 수진이가 정말 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다른 사람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질문에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형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말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남자로서 문제가 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너 그런 거 아니잖아. 아이들도 있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너무 커요. 뭐가? 지연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이었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물건이요. 평균보다 훨씬 커서.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도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네. 수진이가 평생 힘들어했어요. 관계 자체를 아파했고, 결국엔 완전히 거부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5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신혼 때부터 매번 울었어요. 너무 아파 못하겠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죠. 저는 최대한 조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5년 전부터는 아예 관계 자체를 안 했어요. 지연은 말없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일었죠.
얼마나 큰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태주는 더욱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말로 하기 부끄럽고 의사 선생님이 상위 1% 정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1%라니. 그 정도면 대체 얼마나 큰 걸까?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지연 자신도 형 태식과 22년을 살았지만 솔직히 관계에서 깊은 만족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오히려 평균보다 작은 편이었거든요. 늘 아쉬움이 남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평생 그런 고민을 한 거야? 네. 남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한텐 저주였어요. 축복이 아니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태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쟤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어요. 아니야.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도 놀란 눈으로 형수를 바라봤어요. 형수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죠. 지연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용기를 냈어요. 어떤 여자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잖아.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수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는 걸 보니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았죠. 형님이 너무 작아서 항상 아쉬웠거든. 지연의 고백에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형님과의 관계에 대해? 형수님, 그런 얘기를.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연도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외로움 때문일까요? 하지만 넌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서. 수진이가 못 알아줘서. 태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수의 손이 아직도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태준아. 지연이 태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럽고 어딘지 애절했어요. 보여줄 수 있어? 네. 확인하고 싶어. 정말 그 정도인지.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형수가 지금 자신에게 그걸 보여달라고 한 건가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지연의 손이 태준의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의 몸이 경직됐어요. 너무 궁금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해서 평생 그런 억울함을 안고 살았다니. 지연의 손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태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죠. 형수님, 정말. 쉿. 괜찮아. 지연의 손이 마침내 그곳에 닿았습니다. 바지 위로도 느껴지는 크기에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야?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방으로 가자. 지연이 태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5년간 억눌렸던 욕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기를 넘으려 한다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그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천천히. 보여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계속해. 그 순간 지연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죠. 세상에.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지연은 평생 이런 크기는 본 적이 없었죠. 이게 들어갈까? 지연의 중얼거림에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 수진에게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역시 형수님도 무섭죠?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걸 수진이가 감당했던 거야? 못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간 거고요. 지연은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참았던 욕구가 가득했어요. 태준아,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 정말 참기 힘들어요. 나도 궁금해. 정말로 모든 여자가 못 감당하는지. 태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을 향해 손짓했어요. 와봐.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실지도. 후회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너무 궁금해.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응. 천천히 해줘. 태준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수진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어요. 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저 처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여자가 괜찮아하는 게. 그 말에 지연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 때문에 고통받았을 태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태준아,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새벽 5시 지쳐서 잠든 두 사람. 태준의 팔베개에 누운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든 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날 이후 태준과 지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태식이 출장 간 사이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형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태준이 퇴근 후 형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만들고 있었어. 같이 먹자. 네, 형수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태준이 지연을 껴안았습니다. 형수님. 응? 형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태준의 손이 지연의 몸을 더 깊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오늘도 괜찮으세요? 미친 사람. 매일 그것만 생각해? 형수님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지연은 뒤돌아서서 태준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아니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준이 자랑스러웠어요. 침실로 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 태식이 갑자기 귀국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일정이 당겨져서 오늘 저녁에 들어간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지연은 급히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형님이 오늘 들어오신대. 오늘은 못 봐. 태준은 회사에서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신다는 건 당분간 형수를 못 본다는 의미였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부터 2주간 형 태식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태준과 지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어요. 태준은 매일 밤 형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모든 게 그리웠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준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태식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지연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관계를 가지는 동안 내내 태준과 비교하게 됐어요. 만족스러웠어? 관계 후 태식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태준과의 관계를 경험한 후로는 형과의 관계가 너무나 밋밋하게 느껴졌죠. 태준아, 보고 싶어. 지연은 옆에서 잠든 형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에 대한 그리움도 멈출 수 없었어요. 2주 후 드디어 형이 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형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형님 출장 가셨어. 지금 당장 와줄래? 태준은 서둘러 형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연은 태준을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형수님. 두 사람은 현관에서부터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태준은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형님보다 자신이 났다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2주간의 공백을 채우듯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이 출장 간 사이 지연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나 일찍 끝나서 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형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과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형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잠깐만. 씻고 있어. 지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죠. 베란다로.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베란다로 숨었어요. 11층 아파트였기에 뛰어내릴 수도 없었죠. 지연은 재빨리 가운을 걸치고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샤워실로 들어가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어요. 문 왜 잠갔어? 그냥 샤워하고 있었어. 태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고마워.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형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 베란다에 숨은 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미쳤나.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형과 형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30분이 지나고 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나가. 태준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비상계단으로 달렸죠.
11층에서 1층까지 숨가쁘게 내려가며 태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를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먼저 온 것은 지연의 문자였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놀랐지? 네. 형수님도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형님은 눈치 못 챈 것 같아. 형수님,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알아.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만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형이 다시 출장을 가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의 오피스텔에서였죠. 여긴 안전해요. 아무도 모르니까. 응. 여기가 낫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은 더욱 힘들었어요. 태준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형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죠. 그냥 적응하고 있어요.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질문에 지연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태주는 형수를 슬쩍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지연이가 소개팅 주선해줄게. 그치, 여보? 태식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그 순간 태준과 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아팠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지연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태준의 집에서 함께 잠에서 깬 두 사람. 지연이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형님한테 들키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태준은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점점 커져만 갔죠. 형수님, 제가 결정했어요. 뭘? 지방 발령 신청했어요. 지연은 태준의 품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부산지사로요. 다음 달부터. 왜 갑자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러다간 형님께 들킬 것 같아요. 그리고 태주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은 형님과 계속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관계는.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이 관계는 금기였죠. 언제 가는데? 한 달 후요. 3월 1일부터.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마지막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만났어요. 마치 평생의 추억을 쌓아두듯이. 출발 전날 밤 태준의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두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안았어요.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간절했습니다. 새벽 5시 지쳐서 잠든 지연을 바라보며 태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지연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깊게 키스했습니다. 이별의 키스였죠. 3월 1일 아침 부산행 KTX 안에서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연의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가. 건강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 형수님도요. 형님과 행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죠. 형수님,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형수님과의 모든 순간을. 3년 후,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모인 집안 식구들. 태준은 부산에서 올라와 형네 집을 찾았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형 태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옆에는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태준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죠. 지연은 예전과 똑같이 아름다웠고 태준도 여전히 단정했어요. 부산 생활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 혹시 거기서 여자 만나? 태식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태준을 보고 있었어요. 아직은요. 이 녀석이 진짜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식사를 하는 동안 태준과 지연은 몇 번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나눌 수 없었죠. 저녁 식사 후 태준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태준아, 형수님.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에 마주 섰습니다. 3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잘 지냈어? 네. 형수님도?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거든요. 보고 싶었어.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저도요. 매일. 하지만 이게 맞는 거지? 네. 형수님은 형님과 계셔야 하고 저는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수님, 괜찮아. 나 행복해. 형님도 요즘 집에 자주 계시고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태준아, 왜 안 와? 거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거리를 벌렸어요. 지금 갑니다. 태준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복도에 혼자 남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태준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형수님, 보고 싶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지연도 침대에 누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 평생의 사랑.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동시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깊고 아름다웠던 사랑. 태준은 그 3개월간의 기억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을 남자로 만들어준 형수님을 평생 사랑하며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과의 일상 속에서 태준과의 추억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될 것이었죠.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비밀.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두 사람만 아는 뜨거웠던 시간들. 10년 후 태준은 부산에서 결국 재혼했습니다.
이혼 여인 5살 연하의 여자와요. 그녀도 태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형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남자로 인정해준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지연도 여전히 형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나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태준을 떠올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날들을, 진짜 여자로 느꼈던 그 순간들을요. 어느 해 추석 다시 만난 두 사람. 태준은 새 아내와 함께 왔고 지연은 여전히 형 옆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태준과 지연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추억일 뿐이니까요. 아름답고 금기되고 뜨거웠지만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할 추억.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